자, 균형점 이동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수요 공급이 만나는 교차하는 점을 갖다 우리는 균형점이라고 합니다. 균형점이라는 것은 사고자 하는 물량과 팔고자 하는 물량이 같은 지점을 균형점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균형점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면은 큰 문제가 안 되죠. 근데 사회 경제 여러 가지 어떤 행정 이런 것 때문에 균형점이 이동하더라. 이동하는 것은 네 가지가 있더라. 네 가지 중에 오늘은 1번과 3번만 배우는데 요거는 1번입니다. 1번.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는 되죠. 이해는 되는데 요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속도전이 있어야 됩니다. 신속성이 좀 있어야 돼요. 신속성. 우리가 부동산 학교론 같은 경우는 부동산 시험 같은 경우는 지문이 몇 개 나옵니까? 하면 5개 나와. 5개. 1, 2, 3, 4, 5번. 1, 2, 3, 4, 5번 넣으면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시간이 1번에서 5번까지 읽어 내려가는 시간이 많이 걸려. 그리고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나중에 이제 우리가 학원에서 7, 8월 달 넘어가면 이제 신속성을 이렇게 막 교육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속도전이 좀 필요한 게 부동산 학기론이기 때문에 균형점에서는 얘가 속도감이 좀 있어야 돼요. 수요점 가면 더 올리고 수요가 감소하면 다 내리고 이게 빨리 나와야 돼. 보자 이랬다면 늦어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양은 어떻게 간다? 같이 간다. 양은 어떻게 간다? 같이 간다. 그 다음에 수요란 말이 튀어나오면은 무조건 같이 가더라. 수요 증가하니까 가격 양 다 올리고 수요가 감소하면 다 내리고. 틀린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공급과 가격만 틀립니다.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하락하고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이 하나 더 상승한다.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굳이 책상에 앉아서 공부 안 해도 뭐 카페나 친구들 기다릴 때 앉아가 심심할 때 한 번씩 머릿속에서 한번 해보면 되죠. 그리고 친구 올 때 친구야 이리 왔나 막 이러면 되잖아. 여기다 이러면 니 뭐 하는데 하면 공급이 증가할 때 가격은 하락하고 공급이 감소할 때 가격이 상승한다. 막 친구와 같이 이렇게 해보면 되잖아.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거 하나 할게요. 탄력성 한번 봅시다. 탄력성. 페이지 넘기시면 7페이지. 7번에 보니까 그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게 있죠. 탄력성. 요거 하나 별표 하나 칩시다. 별표 하나. 맨 밑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 자, 우리가 탄력성이라든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대체제 보완제 같은 거는 이런 건 시험 문제예요.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라 봐야 돼. 그래서 우리가 탄력성이 뭡니까? 탄력성이라면 여러분이 답을 어떻게 하겠어요? 탄력성이 뭔데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탄력성. 여러분들 혹시나 그 백화점에 가구 소파 같은 거 사러 가보신 적 있죠? 가구 소파 같은 거 사면은 분명히 손으로 눌려보죠. 눌리면서 딱 떼면서 뭐라 그래요? 탄력성이 있네 없네 사주도 안 하면서 그죠? 탄력성이 있네 없네 막 그리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젊은 친구들 남자들 보면 헬스 좀 이렇게 잘하는 아들 보면은 옆에 이게 근육 꽉 눌리면 와 죽인다 그래요. 그러면 탄력성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죠. 자극을 주죠. 자극을 줬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변화의 정도를 탄력성이라고 그래요. 자, 친구들끼리 모였을 때 내가 막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앞에서는 어떤 행동을 취해줘야 됩니까? 내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면 앞에서는 어떤 행동을 취해줘야 돼? 막 그 이야기를 듣고 웃어줘야 돼요. 친구들끼리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할 때. 근데 그 앉아가 딴짓하거나 전화를 한다거나 괜히 엉뚱하게 딴 생각한다거나 멍청하게 있어갖고 아무것도 모르다가 집에 가서 지 혼자 웃구나 이런 행동하면 안 되죠. 그러면 자기가 재밌는 이야기 할 때 앞에 막 이렇게 뭔가가 액션이 있어야 돼. 이걸 갖다 우리 뭐라 그럽니까? 탄력성이라고 그래요. 아우, 진짜 탄력성 좋다. 탄력성 없는 사람, 재수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막 재밌는 이야기 했는데 가만히 있습니다. 집에 가서 전화 와. 아까 네 이야기했던 거 정말 재밌더라고. 미친놈이죠. 그런 사람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더라도 탄력성이 좋은 사람들 좀 만나야 돼. 여러분들이 말할 때 이제 텐션이라고 그러죠. 텐션. 이런 사람들 만나야 돼요.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그러면 탄력성이라는 것은 뭔데 하면 탄력성이라는 것은 어떤 자극에 대한
변화의 정도를 갖다 우리는 탄력성이라고 그래요. 탄력성이라는 것은 뭔냐면 어떤 자극에 대한 변화의 정도를 우리는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부동산 학교에서는 이러한 자극을 어떤 걸로 줍니까 하면은 가격 변화율입니다. 가격 변화율. 자, 여기에 따라서 수요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자, 이걸 갖다 우리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그래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부산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자주 먹는 국밥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밥, 돼지국밥. 돼지국밥이 내가 잘 가는 데는 7,000원 합니다. 7,000원. 싸죠? 엄청 맛있어. 그런데 이모가 이 7,000원 하는 가격을 올렸어. 가격을 갖다가 10% 올려버렸습니다. 돼지국밥 가격을 10% 상승해버렸어. 물가도 좀 비싸고, 그 다음에 인건비도 좀 들고 이러다 보니까 10% 가격을 상승했습니다. 그럼 이모가 제일 걱정하는 건 누굽니까? 가격을 딱 10% 올리고 나서 제일 걱정하는 건 뭐예요? 손님들이 움직임이야. 이해되세요? 손님들이 움직임이 여기가 뭡니까? 탄력성이라 봐야 돼요. 자, 이때 가격을 10% 상승했는데 수요가 그만큼 딱 10%만 줄어듭니다. 자, 이때 내가 물어봐야 되죠. 가격이 상승하니까 수요량이 반드시 떨어집니다. 요거 뭐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수요법칙 때문이야. 수요법칙.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수요량은 반드시 떨어집니다. 수요법칙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거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절대치를 딱 씌워버립니다. 절대치를 씌우게 되면 이게 플러스가 돼요. 됐나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가격을 10% 딱 상승하니까 손님이 수요량이 10% 감소합니다. 자, 이걸 갖다 우리는 수치로 표시하면 이걸 갖다 우리는 1이라 그럽니다. 1.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는데 이걸 갖다 우리는 단위 탄력이라 그래요. 기본. 뭘 한다고요? 1을 뭘 한다고요? 1을 단위 탄력. 그거 더 있을 건데. 적을 필요 없을 건데. 오른쪽에 다 적어놨죠. 그죠? 1 단위 탄력을 옆에다 계속 젓는다는 것은 집에 가면 아이가 안 본다는 말이죠. 집에 가면 아예 안 본다는 말입니다. 1 단위 탄력 돼 있나요? 돼 있습니까? 자, 그 다음 또 칠판 한번 봅니다. 적을 거 없어요. 적을 거 없어요. 그냥 칠판 설명만 들으시면 돼. 그냥 뭐 끄떡끄떡 하다 집에 가시면 돼. 끄떡끄떡 하다가. 자, 그런데 내가 10% 가격을 상승했는데 손님이 20% 줄어들어 버렸어. 이럴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가격을 변화시킨 것보다 손님의 어떤 수요량 변화가 더 크다 봐야 돼요. 10분의 20이라는 것은 수치로 표현하면 이건 2가 되죠. 자, 가격 변화보다 손님 수요량 변화가 더 많이 움직였습니까? 덜 움직였어요? 가격 변화시킨 것보다 수요량 변화가 큽니까? 작아요? 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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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되세요? 10% 가격을 변화줬는데 손님이 20% 움직여버렸어. 변화가 컸죠? 자,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이걸 탄력적이다 그럽니다. 뭐란다고요? 탄력적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제 시험 칠 때까지 약속을 해야 돼. 내가 탄력적이 뭡니까 하면, 탄력적인 게 뭡니까 하면 여러분들은 내가 많이 움직이는 거. 뭐라고요? 내가 많이 움직이면 그걸 말한다고 탄력적이라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움직이면 그게 탄력적이에요. 이 수요라는 게 누굽니까? 수요. 이 수요라는 게 여러분들 본인이야. 본인 개개인들. 그래서 본인 개개인들이 움직임이 큰 것을 말한다고. 이걸 갖다 우린 탄력적이라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탄력적이 뭐예요? 하면 내가 많이 움직이는 거. 아시겠죠? 탄력적이 뭡니까 하면 내가 많이 움직이는 거. 가격을 변화시킬 때만 많이 움직이죠. 이걸 말한다고 탄력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가격을 10%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손님이 5%밖에 안 줄어들었어.
그럼 이걸 갖다 우리는 다시 수치로 표시하면 이건 0.5가 됩니다. 0.5 이걸 뭐라 그럽니까? 이걸 갖다 우리는 비탄력적이라 그래요. 비탄력적, 덜 움직였다는 말이야. 자, 봅니다. 단위 탄력보다 많이 움직이는 것을 뭐라 그러고, 단위 탄력보다 많이 움직이는 것을 뭐라 그럽니까? 탄력적. 단위 탄력보다 덜 움직이는 것을 뭐라 그럽니까? 비탄력적이라 봐야 됩니다. 비탄력적.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탄력성이 1보다 크면은 탄력적. 1보다 작으면 어떻습니까? 비탄력적이라 봐야 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가격은 그대로 고정이에요. 가격은 불변이야, 불변. 가격은 변화 안 시키는데 수요량이 미친 듯이 움직입니다. 가격은 변화 안 시키는데 수요량은 미친 듯이 움직여. 가격은 가만히 있는데 수요량이 미친 듯이 움직이는 것을 이걸 뭐라 그럽니까 하면 이걸 완전 탄력이라 그럽니다. 완전 탄력. 수요량이 무한대로 움직이는 것을 말한다고 완전 탄력. 자, 그 다음에 가격을 이렇게도 바꿔보고 저렇게도 바꿔봤는데 수요량이 고정이에요. 제로야, 제로. 수요량 변화가 고정이야, 불변이야. 이걸 뭐라 그럽니까 하면 완전. 이걸 우리는 비탄력적이라고 합니다. 완전 비탄력. 그래서 우리가 단위 탄력, 탄력, 비탄력, 완전 탄력, 완전 비탄력, 요 용어는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탄력성 1을 말한다고요. 탄력성 1을 갖다 우린 단위 탄력. 탄력성 1을 말한다고 단위 탄력. 1보다 큰 걸 말한다고 탄력적이라 그런다고. 1보다 작은 걸 뭐라 그럽니까? 비탄력적이라 그런다고. 그 다음에 가격은 변화 안 하는데 가격은 가만히 있는데 수요량이 미친 듯이 움직이는 것을 뭐라 합니까? 완전 탄력. 그 다음에 가격을 이렇게 변화해보고도 저래 변화해보는데 수요량이 불변이죠. 수요량이 움직이지 않아. 이걸 뭐라 그럽니까? 완전 비탄력. 그 옛날에 우리가 강남 아파트 사모님들을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그랬죠. 정부가 정책을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안 팔아. 예? 정부가 정책을 이렇게 해도 종부세도 때려보고 취득세도 때려보고 빡 이렇게 때려도 강남의 사모님들을 딱 가만히 있습니다. 버티고 완전 비탄력. 됐나요? 요런 거는 완전 탄력이라는 것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오픈런 하는 물건 사는 거죠. 물건 사는 거. 물건 살 때 보면 가격 가만히 있는데 수요량이 미친 듯이 줄을 쫙 서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는 완전 탄력적이라고 합니다. 특히 뭐 예를 들어서 빵집 같은 데 줄 서고 있는 사람들. 빵집의 빵맛 완전히 아는 거 맞아요. 나는 빵만 모르고 줄 수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광안리 이런 데 보면 빵집 새로 오픈하면 해운대 오픈하면 줄 쫙 서가 있거든. 근데 딴 집도 오픈하면 그쪽에 또 줄 쫙 서가 있어. 그 사람들은 빵만 모르는 사람 같아 내가 보니까. 그제 떡볶이집 이런 것도 보면 뭐 줄 쫙 서가 있어. 그 사람 떡볶이만 몰라. 뭐 어쩌면 줄 쫙 서가 있어. 국밥집 이런 것도 보면 뭐 엉뚱한도 않은 국밥집 줄을 쫙 서가 있어요. 왜 서가 있는 거 모르겠어요. 그죠? 이걸 뭐라 그럽니까? 완전 탄력이라 그럽니다. 됐나요? 자, 물어볼게요. 자, 가격을 변한 만큼 수요량이 똑같이 변했습니다. 가격이 변한 만큼 수요량이 똑같이 변했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고? 가격이 변한 폭만큼 수요량이 똑같이 변하는 것을 뭐 한다고? 단위 탄력. 수치는 얼마? 1. 가격 변화율보다 수요량이 많이 움직이면 탄력. 그 다음에 수요량 변화보다 가격 변화가 더 크면은 그 다음에 가격은 가만히 있는데 수요량이 미친 듯이 변하는 것을 말한다고? 완전 탄력. 가격을 아무리 조정해도 수요량이 제로가 되는 것을 말한다고? 완전 비탄력. 그래서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요 5가지 개념이 딱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요 어떻게 5개.
탄력성 1을 말한다고, 탄력성 1을 말한다고 단위 탄력. 1보다 큰 걸 말한다고 탄력적. 1보다 작은 걸 말한다고 비탄력. 무한대로 변하는 것을 말한다고 완전 탄력. 변화율이 제로가 되는 것은 완전 비탄력. 자, 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특징을 한번 볼게요. 특징을. 자, 우리가 탄력적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면, 탄력적이라는 것은 여기가 가격입니다. 가격. 여기가 양이에요. 탄력적이라는 표시를 갖다가 우리는 기울기를 완만하다 그럽니다. 완만하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자, 여기 가격 변화를 여기서만큼. 자, 여기서만큼 가격 변화를 줬는데, 자, 요게 가격 변화고 요게 양의 변화입니다. 가격 변화의 폭보다는 양의 변화의 폭이 크죠? 눈에 보이세요? 가격 변화율보다는 양의 변화율이 크죠? 이걸 말한다고 탄력적이라 그런다고. 이걸 말한다고 탄력적이라 그런다고. 그래서 탄력적인 경우를 그래프로 그리면 요래 됩니다. 이 그래프를 우리는 어떻게 읽는다 하면 이걸 갖다 보니 그래프가 완만하다 그래요. 뭐란다고요? 완만하다 그래요. 완만. 자, 그 다음 요거 비탄력적 한번 볼까요? 비탄력적. 자, 얘는 그래프가 이래 되죠. 이렇게. 자, 이게 가격입니다. 가격. 요게 양이에요. 양. 그래서 가격 변화가 요만큼 되고, 요게 가격이고 요게 양이에요. 양 변화보다는 가격 변화가 크죠. 이걸 뭐란다고? 비탄력적이라고 한다고. 자, 다시 한 번 더. 가격 대비 수요량 변화를 갖다 우리는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탄력성.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수요량은 반드시 떨어집니다.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수요량이 반드시 떨어지는 것은 뭐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는데 수요량이 반드시 떨어지는 건 뭐 때문에? 수요 법칙 때문에. 자, 그런데 가격이 10% 변할 때, 10% 상승할 때 똑같이 수요량이 10% 감소했어. 상승하는 폭과 그 다음에 양의 폭이 똑같이 변한 것을 말한다고? 단위 탄력. 맞나요? 단위 탄력을 수치로 표시할 때는 1. 단위 탄력을 수치로 표시할 때는 1. 자, 그 다음에 가격 변화는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10%밖에 안 되는데 양의 변화가 이만큼 크죠. 20%만큼 변했어. 가격 변화보다 수요량 변화이 큰 경우를 말한다고? 이걸 갖다 우리는 탄력적이라고 한다고. 그 다음 가격은 이만큼 변했는데 수요량은 요거 조금 변했습니다. 눈사람이네, 눈사람. 가격은 이만큼 변했는데 수요량은 조금 변했습니다. 이걸 말한다고? 비탄력. 됐나요? 자, 그럼 수치로 한번 물어볼게요. 단위 탄력은 수치가 어떻게 됩니까? 단위 탄력은 1. 1보다 크다는 것은 탄력. 1보다 작다는 것은 비탄력. 됐나요? 자, 그 다음 다르게 가격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크면은 가격 변화율보다 수요량이 많이 움직이면 탄력. 가격 변화율이 더 크면은 비탄력.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도를 높기 위해서 수요량이 누구라고요? 여러분들 본인. 수요량이 누구라고? 여러분들 본인. 내가 많이 움직이면 탄력, 내가 적게 움직이면 비탄력. 됐나요? 1보다 크면 탄력, 1보다 작으면 비탄력. 가격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크면 가격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크면 탄력.
수요량 변화보다 가격 변화가 크면 비탄력, 탄력성이 1보다 크면 탄력, 1보다 작으면 비탄력. 개념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탄력성을 물어볼 때는 여러 가지로 물어보겠죠. 이를 기준으로 해서 크다 작다로 물어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가격 변화보다 수요량 변화, 요 두 개를 가지고 물어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한 개 더 요래 물어볼 수도 있죠. 탄력성이라는 것은 기울기가 어떻다고? 완만. 비탄력성이라는 것은 기울기가 어떻다? 가파르다. 요래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탄력성이라는 것은 기울기가 완만, 비탄력성이라는 것은 기울기가 가파름. 요래 물어볼 수 있어. 여러 가지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자,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가격 변화율보다 나의 변화, 수요량 변화율이 큰 걸 말한다고. 가격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큰 경우를 뭐랍니까? 탄력적. 수요량 변화율보다 가격 변화율이 큰 걸 뭐라 그럽니까? 비탄력. 탄력성이 1보다 큰 것을 말한다고. 1보다 큰 것은 탄력적.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 맞나요? 기울기가 완만하다면 탄력, 기울기가 가파르다면 비탄력. 어느 각도로 물어보든지 탄력, 비탄력을 여러분들이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요거 하나 볼게요. 그럼 완전 탄력이란 것은 얘는 뭔지 하면, 완전 탄력이라는 것은 요거예요. 요거. 요게 P입니다. 요게 Q고. 완전 탄력이라는 것은 요게 가격이야. 가격은 불변이야. 가격은 불변인데 양만 미친 듯이 이렇게 변하죠. 이걸 말한다고. 이걸 갖더니 완전 탄력이라고 합니다. 완전 탄력. 가격은 예를 들어서 200이면 200, 300, 300 고정이죠. 가격은 고정인데 양이 미친 듯이 변하는 것을 말한다고. 완전 탄력. 이와 반대로, 자, 이번에는, 자, PQ의 관계에서 이번에는 양이 불변이에요. 양이 불변인데, PQ의 관계에서, 양이, 여기는 가격을 아무리 올리고 내리고 하더라도 양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 딱 고정이라 봐야 돼요. 요게 완전 비탄력입니다. 완전 비탄력. 자, 그러면 특징 한번 잡아볼까요? 자, 완전 탄력에서의 특징은 뭐가 됩니까? 하면, 완전 탄력에서의 그 특징이라는 것은 이거는 가격 불변입니다. 가격 불변. 그 다음에 완전 비탄력에서의 특징. 완전 비탄력에서의 특징은 이거는 뭐가 됩니까? 이거는 양불변이라 봐야 되죠. 양불변. 자, 칠판 한번 볼게요. 칠판. 자, 요 그래프가 어떻게 해서 완전 탄력이 됩니까? 하게 되면은, 완전 탄력이라는 특징이라는 것은, 가격은 가만히 있어. 가격은 뭐 딱 그 자리인데, 양만 미친 듯이 변하는 거죠. 가격은 딱 고정이야. 가격은 딱 이렇게 고정이야, 고정. 한 군데 딱 고정인데, 양만 미친 듯이 변하죠. 그래서 이걸 말한다고. 완전 탄력. 자, 그 다음 요거는 완전 비탄력이라는 것은 수요량이 제로야. 제로. 변화가 없어. 양의 변화가 전혀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올리도 보고 내리고, 가격은 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양은 어떻게 돼? 이 양은 딱 이게 고정이야. 고정.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때 완전 탄력이 되면은 이때는 가격이 어떻게 된다? 불변이 된다 보셔야 돼요. 완전 탄력일 때는 가격이 어떻게 된다고? 불변. 완전 비탄력일 때는 양이 어떻게 됩니까? 불변이라 봐야 돼. 됐나요? 자, 그래서 한 번 더 볼게요. 자, 그래프를 내가 4개를 한 그려 보겠습니다. 4개.
요거를 1번, 요거를 2번, 요거를 3번, 요거를 4번.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하고 이제 탄력성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봤는데, 결론은 여러분들이 탄력성이 뭡니까 하면은 내가 많이 움직이는 거. 결론은 탄력성이라는 것은 내가 많이, 수요량이 많이 움직이는 것을 탄력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걸 가격 변화보다 많이 움직이면 탄력적, 미친 듯이 움직이면 완전 탄력, 적게 움직이면 비탄력, 아예 움직이지 않으면 완전 비탄력이라 봐야 돼요. 자, 요 위에 선 위에 사람이 있다 볼게요. 사람이. 자, 요게 가장 많이 움직일 수 있는 거 몇 번이에요? 자기가 마음껏 움직일 수 있는 거 몇 번? 1번. 눈에 보이세요? 자, 그래서 이걸 하더니 완전 탄력이라고 합니다. 완전 탄력. 그 다음 많이 움직이는 거 몇 번? 2번. 그래서 이걸 하더니 탄력적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 움직이는데 조금 어렵게 움직이는 것은 몇 번? 이걸 하더니 비탄력이라고 그러죠. 비탄력. 아예 못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까? 몇 번? 딱 맞겠죠? 이걸 하더니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그래요. 부동산에서 비교하면 이건 어떤 경우입니까? 하니까 전세기간이 끝났어. 전세기간이 끝났는데 주인 나가라 그러죠. 또는 전세금을 확 올려버려. 근데 전세 세입자가 보니까 밖에 대체재 물량이 하나도 없어. 친구 소장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요게 전세 쫓겨나야 되는데 안 그러면 또는 전세금을 매달 올려줘야 되는데 밖에 나갈 데 없나니까 대체재가 한 개도 없어. 대체재가 한 개도 없어. 그 이상 갈 데가 없죠. 요게 뭐예요? 눈물입니다. 못 움직이죠. 물량이 한 개도 없어. 그래서 자기 혼자 뚝뚝뚝 울고 있는 거야. 울고 있는 거. 이걸 하더니 완전 비탄력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이런 경우. 주인 나가라 그래. 안 그러면 전세금을 나에 매달 올리달라 그래. 아는 소장한테 전화합니다. 물건이 있나 없나 물어봐. 우리말로 해서 천재 삐까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지 혼자 날아다니면서 막 웃습니다. 이걸 말한다고 완전 탄력이라 그래요. 그래서 제일 많이 움직이는 것을 말한다고 완전 탄력. 잘 움직이는 것은 탄력적. 못 움직이면 비탄력. 완전 못 움직이면 완전 비탄력이라 봐야 돼요. 자, 특징 한번 봅니다. 특징. 자, 완전 탄력이라는 것은 특징 경우는 가격에 꼽혀버렸죠. 여기 P입니다. P. 맞나요? 특징은 뭐가 됩니까 하면 가격은 어떻게 된다고? 불변입니다. 불변. 생긴 건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면 이걸 갖더니 수평이라고 그래요. 수평. 그 다음에 얘는 가격 변화율과 그 다음에 수요량 변화율을 따졌을 때는 이때는 누가 크다고? 수요량 변화율이 크다는 경우야. 기울기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기울기는 완만하다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얘는 가격 변화율과 이번에 수요량 변화를 따졌을 때 얘는 가격 변화율이 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하면 가파르다 그러죠. 가파르. 얘는 완전 비탄력이라는 것은 특징 이거는 양이 한 개도 없어. 양불변입니다. 기울기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수직이라 봐야 되죠. 수직. 그냥 눈으로 대충 봐놓으시고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 눈에 대충 이렇게 단어만 완전 탄력이랑 하면 들은 적이 있다. 탄력 들은 게 있다. 그냥 한번 들은 기억만 가져가시면 돼요. 들은 기억만 가져가시고 1, 2월 달에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하시면 돼.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고 나면은 물어보는 게 여러 가지죠. 완전 탄력이래 물어볼 수 있지만 가격 불변을 말하는데 완전 탄력. 기울기 수평을 말하는데 완전 탄력. 그 다음에 가격 그냥 기울기가 완만하다는 것을 말하는데 탄력적. 그 다음에 가격 변화보다는 수요량이 큰 경우를 말하는데 탄력적.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여러분들이 세 가지, 네 가지 정도가 나와요. 아시겠죠? 탄력적, 비탄력적 이런 걸 보고도 표현하는 게 많더라. 됐나요? 자, 그럼 오늘은 요것만 기억합니다. 자, 단위 탄력이 얼마? 단위 탄력이 얼마? 1. 1보다 크는 걸 말하고 1보다 크면은 탄력, 1보다 작으면
비탄력. 완전 탄력되면은 요거는 뭐가 불변입니까? 가격 불변. 완전 비탄력이 뭐 불변? 양 불변. 요거만 기억합니다. 요거만. 다시 한 번 더. 단위 탄력 얼마? 1. 탄력성이 1보다 크면은 탄력성이 이게 1보다 크다는 말이 표현이 어떤 거예요? 1보다 크다는 게 얘보다 큰 것을 1보다 크다 그래요. 아시겠죠? 분자가 큰 경우를 뭐라 그래? 1보다 크다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탄력성이 1보다 크다는 것은 탄력적, 1보다 작다는 것은 비탄력적. 가격 불변이 되면 완전 탄력, 양 불변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 비탄력. 됐습니까? 자, 요걸 이해를 했으면은 3번 지문 한번 볼게요. 3번 지문. 7페이지 그 위에 3번. 자, 요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으면은 문제 푸는 요령 한번 볼게요. 문제 푸는 요령. 맨에 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니까 수요가 뭐일 때? 수요가 완전 탄력일 때. 그 다음에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이때 가격과 양의 변화를 물어봤죠. 이런 경우. 자, 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왼쪽은 물어보는 것이고, 요거 문제고, 요거는 답입니다. 그 시험 문제 나오면은 여기에 문제가 되고 여기 답이 된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문상에서 문제가 이렇게 나왔죠. 수요가 완전 탄력일 때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는 가격과 양이 어떻게 변합니까? 이렇게 물어봐. 자, 그럼 문제 풀 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 완전 탄력이면은, 요 완전 탄력이 나와 있죠. 이거 뭐 불변이라고 그랬습니까? 가격 불변. 그 가격에다가 불변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고 양만 체크하시면 돼. 이 양만 체크할 때는 이때는 앞에 것만 보시면 됩니다. 증가돼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답은 어떻게 됩니까? 양은 어떻다? 증가. 여기 답이에요. 수요가 완전 탄력일 때, 공급이 증가할 때는 가격은 어떻게 되고? 불변. 양은 어떻게 됩니까? 증가한다 봐야 돼요. 이런 말입니다. 그래프로 그리면은 자, 여기에 수요가 완전 탄력. 여기 수요입니다. 수요. 공급 곡선은 우상향한다 그랬죠. 우상향. 여기에 증가하면은 오른쪽으로 증가한다 하더라도 가격은 어떻게 되고? 가격은 그대로 불변. 양은 어떻게 됩니까? 양은 증가한다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 탄력이 되면 가격은 어떻다? 불변이더라. 요거만 기억하면 됩니다. 완전 탄력이 되면 가격은 불변이더라.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 자, 비탄력 한번 볼까요? 밑에 세 번째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이번엔 수요가 어떻게 되어 있는데?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죠. 비탄력적인 경우.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일 때 공급이 증가한다 돼 있어. 자, 이때 가격과 양을 물어봅니다. 가격과 양. 자, 우리가 앞에 완전 비탄력 나와 있죠. 완전 비탄력 때는 뭐가 불변이라고 그랬어요? 완전 비탄력 나왔을 때 뭐 불변? 예? 양 불변. 맞나요? 양에다가 뭐 적어야 되고 불변 적으시고. 그 다음에 공급이 증가됐죠. 공급이 증가됐기 때문에 가격은 어떻게 돼? 가격은 하락한다 되죠. 공급이 증가했기 때문에 가격은 어떻다? 하락한다 봐야 돼. 여기 답이다 봐야 돼. 그냥 샘플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푸는 거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걸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까요? 수요가 완전 비탄력이라는 것은 수직. 이때 공급이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이 증가하든 감소하든 간에 가격은 양은 얘는 불변이에요.
가격은 공급이 증가하니까 가격은 어떻다? 이게 증가죠. 요 증가니까 밑으로 오죠. 그러니까 가격은 하락한다 봐야 돼. 여기서 일로 오기 때문에. 됐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 보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탄력성에서 체크하실 것은 용어 정리만 좀 할게요. 용어 정리만. 용어 정리를 하게 되면 단위 탄력이라는 게 나옵니다. 단위 탄력. 자, 얘는 탄력성 얼마? 1. 단위 탄력이라는 것은 탄력성 얼마? 1. 1보다 큰 것을 뭐라 그러고? 1보다 큰 것을 뭐라 그럽니까? 탄력적. 1보다 큰 걸 말한다고? 탄력적. 1보다 작은 걸 뭐라 그럽니까? 비탄력. 그렇죠? 비탄력. 자, 그 다음에 완전 탄력 특징. 완전 탄력은 특징은 뭐 불변? 뭐 불변? 가격 불변. 완전 비탄력의 특징은 완전 비탄력 특징은 뭐 불변? 양 불변. 요 정도는 기억하겠죠? 요 정도는 기억한다 봐야 돼요. 그 다음에 기울기. 완전 탄력이라는 것은 기울기는 얘는 수평. 탄력적이라는 것은 기울기는 완만. 비탄력은 가파르. 완전 비탄력은 수직. 됐나요? 자, 이게 탄력성입니다. 탄력성. 자, 그래서 오늘 비한 거를 조금 한번 다시 한번 앞으로 넘어가 봅니다. 쭉 비한 거를. 자, 눈으로 살짝 서치하면서 넘어갑니다. 너무 자세히 파고들지 마시고 그냥 겉에만 용어만 좀 기억하시면 돼. 자, 첫 번째 우리가 유량저량이라는 거 배웠죠. 유량저량. 그래서 우리가 유량저량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쓰시는 여러 가지 어떤 용어 중에서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 변수라든가 용어 중에서 일상생활에서 보시면은 일정 기간을 명시하는 경우가 있고 일정 시점을 명시하는 경우 있죠. 한 달, 1년, 한 달, 1년. 이렇게 해서 기간 명시하는 게 있고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시점을 명시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간을 명시해서 쓰는 어떤 그런 단어를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하면 유량 개념. 뭐란다고요? 유량 개념. 대표적인 것이 소득. 한 달의 소득. 그 다음에 소비. 한 달의 소비. 그 다음에 주택 거래량. 1년 동안의 거래량. 국민 총생산 이런 것들은 앞에 일정 기간을 붙이셔야 돼요. 이런 것을 우린 유량 개념. 그 다음에 현재 아주머니 이거 가격이 얼마입니까? 현재 가치가 어떻게 됩니까? 현재 울산 지역의 인구가 어떻게 됩니까? 현재 통화량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가치, 가격, 자산, 국부 이런 것들, 인구, 통화량 이런 것들은 앞에 시점을 붙이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활용되는 단어를 뭐란다고? 저량 개념이라고 합니다. 플로 개념. 스톡 개념. 됐나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오시면은 우리가 수요법칙과 공급법칙이 있습니다. 수요법칙과 공급법칙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은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떨어집니다. 가격이 상승할 때 수요량이 떨어진 것은 뭐 때문에? 가격이 상승할 때 수요량이 떨어진 것은 뭐 때문에? 수요법칙 때문에 그렇다니까. 가격이 상승할 때 공급량이 증가하는 것은 뭐 때문에? 공급법칙 때문에 그렇다니까.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공급법칙,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면 수요법칙이라 보셔야 돼요. 마이너스가 되면 수요법칙, 플러스가 되면 공급법칙. 됐나요? 기울기 하셔야 됩니다. 오른쪽으로 내려오는 거, 우하향하는 것은 수요곡선,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것은 우상향하는 것은 공급곡선. 그 다음에 우리가 수요의 변화와 수요양의 변화를 봤습니다. 수요의 변화와 수요양의 변화. 수요량은 변하더라. 수요량이 변하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은 우리 부동산 학교에서는 두 가지로 따지더라. 요인을 딱 두 개로만 결정하더라. 어떻게? 해당자의 뭐하고 가격과 가격 외로 결정하더라. 가격이란 두 글자가 나오게 되면 무슨 변화? 수요량의 변화.
가격 외란 세 글자가 나오면 무슨 변화? 수요의 변화. 딱 이렇게 정리만 해놓으시면 돼요. 이렇게만. 자, 그 밑에 보니까 우리가 소득이라는 것이 고 교차 탄력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재화만 눈여겨보시면 보면 됩니다. 소득에 나오는 것은 정상제, 열등제. 그 다음에 교차에 나오는 것은 대체제, 보완제.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이 증가하죠. 소득이 증가할 때 내가 사고 싶어 하는 어떤 그런 재화를 말한다고? 정상제. 소득이 증가할 때 버리는 재화를 말한다고? 열등제. 그 다음에 대체제, 보완제는 의미만 기억할게요. 대체제란 것은 두 가지 재화가 있다면 나는 어느 한쪽을 써도 나는 괜찮아. 근데 둘이는 무슨 관계? 경쟁 관계에 놓인 것을 말합니까? 대체제. 보완제란 것은 한쪽을 사용한 것보다 한쪽을 더 활용함으로써 효용 가치가 올라가는 걸 말한다고? 보완제란다고. 그래서 우리가 정상제, 열등제, 대체제, 보완제 요것만 그냥 한 번씩 여러분들이 읽어보는 정도로 내용 깊이 들어오지 마시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니까 수요 증가 요인 있죠. 수요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소득은 어떻게 되고? 증가해야 되고, 인구도 증가해야 되고, 선호도도 높아야 되죠. 높아야 되고. 그렇다고 내가 사는 물건이 가격이 상승할 거라고 예상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체제 보완제에서는 보지 마시고 그냥 같은 방향, 다른 방향만 기억하자 그랬죠. 같은 방향, 다른 방향. 그 다음에 금리 내려야 되죠. 규제 완화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수요가 증가한다 보시면 되고, 거기다가 대체제 보완제는 빨간 걸로 표시 딱 해놔야 되죠. 대체제 보완제 그런 것들은 시험 문제예요. 나중에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균형점 이동했습니다. 균형점 이동. 자, 균형점이라는 것은 뭔데 하면은 공급자가 판매하고자 하는 물량과 수요자가 사고자 하는 물량이 같은 지점을 균형점이라 그래요. 근데 이렇게 해서 균형점을 이루고 있다면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안 돼. 근데 균형점이 사회 경제 여러 가지 행정에 따라서 이동합니다. 이동하는 데 따라서 가격과 양이 달라진다 봐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균형점 이동에서의 키포인트는 가격과 양이에요. 가격과 양. 가격과 양. 그래서 우리는 1번과 3번 배웠습니다. 1번과 3번. 1번에서는 수요 증가되면 가격 상승의 양 증가. 수요 감소되면 가격 하락의 양 감소. 공급이 증가되면 가격 하락의 양 증가. 공급이 감소하게 되면 가격 상승의 양 감소. 요거 1번 한번 배웠습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제일 잘 하셔야 될 게 1번이에요. 1번.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3번을 하기 전에 우리가 탄력성이라는 거 배웠습니다. 탄력성. 그래서 탄력성이라는 것은 뭔데 하면, 탄력성이라는 것은 어떤 자극을 줬을 때 변하는 정도를 갖다 우린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내가 많이 움직이면 탄력성이 크다 봐야 돼. 그래서 내란 사람을 뭐로 바꿔야 돼? 수요량으로 바꾸셔야 돼. 여러분들 수요죠. 나도 수요고. 그래서 내가 많이 움직이면 탄력성이 크다 봐야 돼. 그래서 우리가 탄력성에서는 단위 탄력, 비탄력, 완전 탄력, 비탄력 이렇게 해서 5개로 구분이 되는데, 가격 변화하고 수요량 변화율이 똑같아. 10% 상승했는데 수요량이 딱 10% 감소합니다. 그걸 뭐란다고? 단위 탄력. 수치로 봤을 때는 얼마? 1. 1보다 큰 걸 말한다고? 탄력. 1보다 작은 것은 비탄력적이라 봐야 돼. 그 다음에 가격 불변을 뭐라 그러고? 완전 탄력. 양 불변을 뭐라 합니까? 완전 비탄력. 그렇게 하시면 기억하시고, 뭐 참고된다면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완전 탄력일 때는 뭐가 불변? 가격 불변. 완전 비탄력일 때는 양불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완탄과 완비양이죠. 우리가 국제영화제, 상하이 국제영화제 영화 제목입니다. 중국말이죠. 중국말. 완탄과 완비양. 완전 탄력일 때는 가격 불변, 완전 비탄력일 때는 양불변. 이렇게 해놓으면 되죠. 손가락 5개 갖고 놀 때는 가격하면 수요량, 가격 외하면 수요. 이렇게.
됐나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경제론 파트를 이렇게 쫙 한번 훑어봤습니다. 용어만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새기는 정도로 그 정도 여러분들 하시면 되고, 집에 가서는 책상에 앉아서 1시간 동안 놀아보세요. 책상에 앉아서 여러분들이 1시간씩 노는 습관 이제 잘 기르셔야 됩니다. 엉덩이 군살 키우는 힘 11월달 12월달은 키우셔야 돼. 됐나요? 자, 저는 또 다음 주에 재밌는 파트죠. 투자론 파트. 다음 주에는 재밌는 투자론 파트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